이번 6월 6일은 제67회 현충일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현충일의 의미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현충일의 의미는 잘 모른 채 그저 쉬는 날이라고만 여기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충일의 의미와 그 의미를 되새기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는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을 받아왔습니다. 1910년 일제에 의해 국권을 피탈당했을 때, 광복 이후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등의 위기 속에서 목숨을 바쳐가며 나라를 지킨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6월 6일 현충일은 예로부터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모든 용사들의 넋을 위로하고 그 공을 기리기 위해 정한 호국보훈 기념일입니다. 1956년 현충일이 처음 지정된 이후 매년 국립현충원에서 현충일 추념식이 열립니다. 이날 오전 10시에는 기념식 참석자를 포함한 전 국민이 사이렌 소리와 함께 1분간의 묵념을 하며 고인들의 명복을 비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럼 현충일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우리가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순국 선열의 넋을 기리는 의미로 조기 달기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조의를 표하는 날이므로 태극기를 달 때 기뽕에서 깃면의 너비만큼 내려서 달아야 합니다. 조기를 다는 시간은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악천후가 예상될 때는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수 있어 조기를 달지 않습니다. 조기를 다는 것 외에도 영화 관람을 통해 현충일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영화 포화 속으로입니다. 영화 속 총을 쥐어본 적 없는 학도병들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모습을 통해 선열에 대한 존경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입니다. 한국전쟁의 과정과 참혹함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장면들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했던 선열에게 감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작품 이외에도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용사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를 보며 현충일의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순국 선열을 추모할 수 있는 장소를 방문해 현충일을 기념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동작구에 위치한 국립서울현충원,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용산전쟁기념관, 서울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서대문형무소 등을 방문해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들을 직접 마주하며 애도의 마음을 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충일의 의미와 그 의미를 되새기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현충일에는 제가 소개드렸던 방법들을 실천하며 순국선열을 추모하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KWBC 이준석입니다. 현재 202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과 국가근로장학금 학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국가장학금과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기간부터 유의사항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은 국가 차원에서 마련한 인재 육성 정책으로 2022년부터는 대학생의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 및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신청 기간은 1, 2차로 나뉘는데 1차 신청 대상은 재학생, 복학 예정자, 재입학 예정자로 5월 24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6월 23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재학생은 1차 신청만 가능하며 2차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구제 신청서 제출 시 지원 가능합니다. 2차 신청 대상은 복학생과 재입학생으로 신청 기간은 8월 말 예정이나 미정입니다. 신청 대상은 202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및 화도 동해장학금 수혜를 희망하는 재학생입니다. 단 휴학 시 국가장학금과 화도 및 동해장학금은 선발 취소 혹은 반환되며 복학학기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단과대학 성적 우수 및 프론티어 장학금은 복학학기에 신청 불가능하므로 휴학 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화도 동해장학금 수혜 희망자는 국가장학금을 포함해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선발 자격의 경우 소득 기준은 8구간 이하, 성적 기준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학점 4.5 만점에 2.6 이상 취득해야 합니다. 단, 신입생, 편입생, 그리고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 기준이 미적용됩니다. 장애 후 또한 성적 기준을 미적용하고
기초 차성인은 별도 성적 기준을 제공합니다. 소득 1에서 3 구간은 학점 4.5 기준 1.6 이상과 경고제 2회까지 적용됩니다. 그 외 장학금액과 국가장학금 유형에 따른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 관련 안내사항은 교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가근로장학금은 대학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근무를 한 뒤 근로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제도입니다. 신청기간은 5월 24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6월 23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번 2022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은 1차 신청입니다. 신청 대상은 신청학기 기준에 해당하는 재학생입니다. 그 조건은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생 기본요건을 만족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자체 선발 기준에 의해 선발되는데 학자금 지원 구간 8구간 이하 소득 요건과 직전 학기 시제로 학점 이상의 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가근로장학금은 크게 교내 장학금과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국가교육근로장업사업인 교외근로로 구분됩니다. 근로시급은 교내 근로 9,160원, 교외 근로는 11,150원입니다. 교내 근로의 경우 일반 교내 근로와 봉사 유형으로 나눠지며 학교 내에서 일해 공강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교외 근로는 일반 교외 근로와 취업 연계 유형이 있으며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어 경험을 쌓을 수 있고 교내 근로에 비해 높은 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광운대는 학예, 동계, 방학 집중 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은 국가장학금과 국가근로장학금 둘 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가능하며 자세한 신청 방법은 교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과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홈페이지에서 꼼꼼히 확인하고 등록금과 근로활동에 대한 좋은 혜택을 얻어가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KWBC 김태은입니다. 지난 5월 26일 광운대학교 세빛관에서 제6회 산학연계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전시회와 자페어 2022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산학연계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는 기업에서 제안한 주제를 재학생팀이 선정하여 주제에 대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멘토링하는 산학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제6회 산학연계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전시회에는 총 145명의 학생들로 이루어진 35개의 팀과 32개의 참여기업, 19명의 지도교수가 참여해 2021년 7월부터 노력한 결과물들이 전시됐습니다. 행사에는 김종원 총장과 김재호 기획처장, 이혁주 사업단장을 비롯한 많은 내빈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이혁준 사업단장은 개회사를 통해 작품과 취업 창업이 연계되어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며 격려했습니다. 이어 김종원 총장은 첫 대면 전시회에 참여한 학생들이 모두 완주를 했다는 점에 자부심을 갖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후 소프트웨어 전문가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1부에서는 GNC솔루션 금용찬 대표가 미래사회 변화의 이해와 대응을 주제로, 2부에서는 LIG 넥스원 김동환 의원이 국방에 인공지능을 더하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산학연계 시상식이 개최됐습니다. 현장 발표 평가를 통해 선정된 4팀이 상장과 상금을 수상했습니다. 2020년, 2019년 전부 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교류하는 자리가 없었는데 이렇게 대면으로 이제 전시회도 하고 이러니까 학우들과 이제 학우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더 교류를 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제 저희가 각각의 역할을 충실히 맡았기 때문에 각자가 이제 기능을 정말 잘 구현할 수 있었다고 보기에 저희 팀원들한테 모두 감사하고요. 같은 시간 세빛관 1층 로비에서는 총 6개의 우수협력 기업과 재학생들의 상담을 통해 취업 및 인턴십 기회를 제공해주는 자페어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자페어는 1대1 인터뷰 및 채용 상담을 통한 취업 컨설팅 및 현장 채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최됐습니다. 학생들의 오랜 노력과 열정이 빛난 제6회 산학연계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전시회와
자페어 2022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소프트웨어 산학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한층 성장한 학생들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KWBC 류승현입니다.